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말이죠. 이 용산에서 협치의 기조를 이어간다. 이런 입장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자, 김수경 대변인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요. 이미 우리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작했다. 그래서 야당이 말이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거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지만은 않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일부 이제 우리 지금 여권에서 우려하는 이 힘의 논리에 용산이 좀 너무 허약하게 나오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가 작동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북한이 결국은 우리 공간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5개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 대테러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이제 위기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죠. 자,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조명현 재판이 열렸어요. 야, 조명은 뭐 법과 이 공익 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현 씨가 또 이 결기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명현 씨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호수 총장 이제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전에 일했던 화연 로펌에 다시 재취업하려고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충돌 전관 예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영대 군산시 의원 새만금 이 풍력발전소, 이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서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제가 또 누차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좀 하라.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엄중성을 좀 따져야 되겠다. 수시로 지적했는데요. 드디어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 엄중한 대응하겠다. 엄중한 대응, 즉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했어요. 자, 그래서 정진석 실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은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대단히 유감이다. 협치 첫 장의 인가가 바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영수아담의 이흔,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14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최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퇴장했고요. 그래서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으로 이거를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미 우리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 박성재 법무장관도 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다. 이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더군다나 지금 최상병 사건의 경우에는요,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인데 그러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의 지지에 맞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북한 당국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테러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요 내용이 우리 국가정보원의 정보의 망에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이죠. 오늘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5개 공간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5개 공간은요. 캄보디아 대사관, 라오스 대사관,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그 다음에 선양 총영사관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요. 북한 요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센 대표적인 동남아 공간 중에 하나고요.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이제 최덕근 영사가 북한이 놓은 그 독침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 지역이고, 주 선양 총영사관은요. 북한 활동이 특히 탈북자 감시 때문에 북한 요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센 지역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최고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위협 요소가 평소에도 센 지역의 우리 공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최근 정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은 이들 지역에 있는 우리 공간원에 대한 북한의 우회 시도 첩보가 입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도 오늘 말이죠. 이 언론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다수 입수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은요, 여기에 파견된 요원들이 즉 대한민국 공간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물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정원에서는요, 이러한 그 테러 위협의 이 강화, 이거는 바로 뭐냐? 해외 나가 있는 북한 요원들, 즉 엘리트층들의 탈북이 증가하니까 요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 우리 요원들에 대한 테러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장기철의 해외 파견자들의 북한 복귀가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 회의를 느낀 공관원들, 무역 일꾼들, 그리고 유학생과 같은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고, 해외 파견 북한인을 관리 감시하는 공간 간부와 보위성과 같은 특수기관원들이 이러한 탈북, 즉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외부 소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그 외부 소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요원들이 북한 탈북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복 차원에서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러 경보는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요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경계 단계는요, 지금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가 올라갔는데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요, 이 앞으로도 테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간과 공만, 그리고 재외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정보원도요, 북한의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된 국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부와 같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나가 있는 국가정보원, 그리고 또 이 본부의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관련 정보와 첩보를 열심히 이제 수집해서 대응 조치도 하지만은 이럴 때 이제 해외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재국 또는 뭐 이 범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차원의 정보기관들이 많잖아요. 미국과 영국, 뭐 독일 이런 이 선진 정보기관 간의 정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단계가 아니냐. 그리고 이 해당 지역 정보, 해당 지역 정보와의 이 협조 관계, 이거는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불상사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국내 정국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북한의 통전전술의 핵심은 뭡니까? 국내 정국이 취약한 상황을 노리는 것이 이제 기본 전략의 속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가 지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왜? 야권한테 여권이 지금 이번 의회 선거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황이고요. 특히 김정은한테 이런 테러 위협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이고서도 노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배경 요인 중에 하나는요, 국회 종북 좌파
이 통진당 잔당 세력들이 지금 대거 들어가 있잖아요. 역대 최고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통진사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는요. 해외에 있는, 왜냐하면 서울에서 직접 테러 구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해외에 있는 공간, 우리 국민들, 공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들 파견 요원이 되겠죠. 테러 위협 대상이.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 위협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야당한테 이제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자국 공직자들 해외 나가 있는, 자국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짜는데 이 김정은이가 도와주는, 지금 공작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국내 정부의 조속한 안정,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민생 정치로의 이 복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조명현 씨가 오늘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판에 참석을 할 때, 지금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한테 배신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 김혜경이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 자,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저에게 야당 분열 지지자들이 배신자라고 하는데,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린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 거대한 권력의 불법을 공익을 위해 고발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이는요. 오늘 이제, 오늘 당연히 이제 김혜경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본래 분리 신문을 요청했지만 이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미 김혜경하고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김혜경의 퇴정을 요구했지만 그동안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재판하게 된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김혜경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일을 한 경우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이 분리, 그러니까 김혜경의 퇴정까지야 필요하겠느냐. 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참석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최근에 이 조명현 씨가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전효 의원이 최근에 말이죠. 이 조명현 씨의 안타까운 근황을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효 의원이 조명현 씨와 통화를 했는데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통화했다라고 밝히고 비례대표가 해서 탈락이 됐지만 화가 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고 진짜 서러운 것은 자신을 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이 정말 서러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이란 위험한 자를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했기에 어려운 형편에 사비를 들여서 여러 지역구를 다녔는데 비 오는 날 국민의힘 측에서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저를 내세우면 네거티브가 될지 모른다면서 몸을 사리더라. 이렇게 이제 조명현 씨가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효 의원이 이제 밝히고 국민의힘 후보는 저를 못 본 듯이 지나가더라. 선거팀은 저를 잘못시킨 배달 음식 지급했다. 빗줄기는 긁어줬고 저를 4시간 넘게 그냥 밖에 세워두었다. 결국 저는 어둑어둑했을 무렵 발길을 돌렸고 제게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않더라. 국민의힘이 참 나쁘네요. 이러고 이게 정말 이게 거짓말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효 의원은요. 이러니 총선에서 질 수밖에. 그러면서 조명현 씨는 담당원으로 이번 총선을 정의했고 즉 민주당은 전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멋멋을 하더라. 아, 멋멋이라니 심장에 비수 꽂히는 기분이었다라고 이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명현 씨를 후원해달라. 우리라도 그의 용기와 고통, 안내하는 것을 전해달라고 후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조명현 씨가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지금 안타깝게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이 내용을 직접 조명현 씨가 확인하고 도와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말이죠. 조명현 씨는 이 배비서로부터 결제 방법까지 세세하게 지시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이 배 씨하고 조 씨의 전화와 같은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배소연 씨가 대선 경선 때도 사실상 이 김 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닌지 물었고 조 씨는 피고인이 배 씨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수행원에 대한 불편함 등에 대해서 상의하는 사람은 주로 배 씨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혜경의 경우에는 법무부인 타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지금 변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고 재판부도 결국은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피고인 김혜경이죠.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가림막만 설치한 상태로 퇴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오수가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겠는데요. 로펌 복귀가 무산이 됐습니다. 김오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주 애완견 중에 애완견인데요. 자, 법무부 차관을 끝으로 변호사를 했어요. 그때 간 로펌이 화연입니다. 여기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그때 전관 대우 의혹이 많이 불거졌어요. 왜냐하면 차관직을 끝으로 해서 2020년 9월에 법무부인 화연과 고문 고입 변호사 계약을 맺어갖고 화연으로부터 자문료를 2020년 9월부터 12월, 그러니까 퇴직 직후 1,900만 원, 그리고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는 매달 2,900만 원씩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법무부인 화연에서는 뭘 다뤘느냐? 라임 사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같은 22건을 다뤘는데요. 이게 전관 특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왜냐? 이게 모두 법무부 차관일 때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은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서 쭉 재임하다가 2022년도 5월에 퇴임을 했는데 2년 만에 다시 이제 화연의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에서 이 승인을 안 해줬어요. 왜냐? 검찰총장이 2022년이니까 2027년까지 5년간 퇴직 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그리고 처리 빈도, 그리고 화연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자, 그래서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요, 요 김오수뿐만 아니고 전직 공직자 3명에 대해서 재취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돈에 정말 제가 뭐 참 욕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이가 이제 욕을 했잖아요. 김어준이하고. 이거 당연히 실수가 아니죠. 박지원이가 누굽니까? 자칭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한두 번 나왔습니까? 아주 그냥 AI 같이 그냥 말을 어마어마하게 해다는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김어준 방송했는데 방송이 시작되는 걸 모르고 얘기를 한다? 저도 방송 한 4, 5년간 나갔는데요. 방송 시작 전에 큐 딱 이걸 해요. 사인이 다 나오고 사인이 나오기도 전에 옆에 있는 이 스태프들이요. 자, 지금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러면서 큐 사인을 손으로 확실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이 여러 명이 말로 사전에 자, 1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2분으로 들어갑니다. 딱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시로도 와요. 큐 사인이. 자, 그러는데 어떻게 더군다나 김어준 같은 지 안방 방송에서 방송이 시작됐는데도 줄도 모르고 이 박병석 전 의장과 그 다음에 김진표 의장한테 그런 개새끼라고 하는 욕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예, 이거 지가 개새끼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욕을 한 걸 보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페북에다가 아이고 이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도 방송 4, 5년만 나갔어도 제가 다 경험을 하는데 이 박지원이는 수십 년을 나갔는데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내내 방송에서 살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방송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서 욕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왜 욕을 했느냐? 지금 현재 지금 강성 그 추미애 얼마나 강성해요.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이런 강성들하고 지금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선명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지금 김진표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최상병 사건 이런 걸 가지고 특검법 협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진표를 욕을 해야만이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이재명의 인도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욕만큼 더군다나 김승원이도 과거에 김진표 의장한테 GSG라고 해서 이게 개새끼의 욕 아니에요. 제가 이제 XX 이건 안 할게요. 다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제가 XX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예,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 박지원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박병석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또 놈까지도 했어요. 놈이지 놈. 윤석열이랑 다 똑같은 놈들. 윤 대통령한테도 현직 대통령한테 놈들이래요. 진짜 그러고 개새끼들이다.
예. 그리고 민주당, 복당은 김진표 받지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어준이가 이거 돌아가고 있다. 딱 얘기하니까 아이고, 아무튼 나는 소식껏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또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페북에다가 올려갖고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서 시작 사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면 방송 시작 멘트 없이 방송이 시작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지만 김어준 유튜브 방송은 저와 같은 조그마한 유튜브 방송이 아니잖아요. 아주 국내 최고의 유튜브 방송이었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시작 멘트가 없어? 이거요. 시민단체가 좀 고발해서 시작 멘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박지원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죄송하다. 신중하겠다라고 했지만은요. 이런 원색적 욕설 파문은 의도가 담긴 정치적 보석 차원에서 내놨다. 예. 왜냐? 방송검이 그렇게 많은데 예, 박지원이가 한 실수치고는 경위도 해명도 석연치가 않다. 자, 그래서 선명성 과시에서 강성파 의원들의 표심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꼼수가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오늘 MBC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82세에 누가 박지원이 국회의원 되리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박지원의 역할이 있다. 골프도 드라이버, 우도 아이언, 퍼터 네 박자가 맞아야 하듯이 국회의장도 추색력, 협상력, 정치력, 추진력의 네 박자를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생각을 더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김어준 나가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또 MBC 방송 나와서 오로지 박지원의 머릿속에는 국회의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투쟁 능력자는 나밖에 없다. 요 쇼를 하다가 걸려드는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